단 3주 만에 평범한 남자가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여자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는 수천 달러의 선물을 주고 끊임없이 위로의 메시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원칙들을 적용해 본 후 그는 끊임없이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7년간의 심리학 연구와 상담을 통해 저는 수천 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쫓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무기 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둠의 심리학과 금욕주의 철학을 결합한 가장 강력한 기법들을 처음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힘과 고대 철학적 지혜가 거의 완벽하게 융합된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싸구려 속임수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관계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마지막 기술은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지만 99%의 남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희소성의 기술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원칙인 희소성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여성들이 1년을 기다려서 얻는 에르메스 가방이나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아이템들이 다른 제품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성을 유혹하는 데 적용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성이 필요할 때 항상 대기하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그녀를 만나려는 모든 계획을 기꺼이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녀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쉽게 얻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남자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쁜 척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일에 진심으로 몰두하세요. 여성이 문자를 보내면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바로 답장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송하지만 방금 파트너와 미팅을 마쳤어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연이 아니라 그 지연 뒤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둘째, 양보다는 질적인 경험을 만드세요. 놀라움과 의미로 가득 찬 잘 계획된 데이트 한 번이 평범한 만남 7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점심을 먹고 가볍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조언하자 그는 만남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지만 매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음 만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희소성 원칙을 적용할 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은 가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희소성이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6개월 동안 한 여성을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 후 그는 커리어 개발과 개인적인 관심심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때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기억하세요. 목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의 희소성 원칙과 금욕적인 자존감 철학을 결합하면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아우라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원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술에 대해 들어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방금 배운 내용과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계산된 무관심의 힘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반직관적이지만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계산된 무관심의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 전 스토아 학파가 발견한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이 매력과 욕망에 대해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 최근 고객 중 한 명인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의 모든 반응, 모든 메시지, 모든 어조의 미세한 변화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답장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그의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가 덜 열정적으로 보인다면 그의 하루는 망쳐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그가 더 신경 쓸수록 그녀는 더 적게 신경 썼습니다. 이 원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일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치가 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때 당신은 엄청난 개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답장을 몇 시간씩 기다릴 때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연습을 하세요. 초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세요. 그녀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무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술인 거울 반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적 투자를 하든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반응하세요. 그녀가 한 단어로 답장을 보내면 당신도 비슷하게 답장하세요. 그녀가 열정적인 글을 쓰면 당신도 그 에너지에 맞춰 답장하세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어두운 심리가 한 겹 더 씌워집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깨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기대한다면 무심한 무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거리를 기대한다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이는 중독성 있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그녀가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임스라는 다른 고객에게서 이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곤 했습니다. 계산된 무관심을 실천한 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녀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녀는 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조언했듯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중심으로 감정 세계가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삶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당신 없이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일까요? 이 원리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다음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된 무관심의 힘은 당신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식된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원리 중 하나인 인식된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이 개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가치는 타인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어둠의 심리학은 중요한 반전을 더합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성취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변호사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여성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서 마치 이력서에 자신의 업적을 마치 항목처럼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강력한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비로움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성공에 대해 말하는 대신 그들이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승진 이야기를 하는 대신 중요한 사업 전화를 받는 것을 엿듣게 하세요. 운동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원칙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심리학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 알아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다고 느낄 때 단순히 이야기했을 때보다 더 큰 감정적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는 냉정한 태도가 실제로 그 영향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성취했지만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단절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평소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화에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만 자신의 성과를 공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되어 끊임없이 그의 신비로운 성공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법은 바로 가치 진공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묻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가치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거짓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다고 인식하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이러한 다른 대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고 이는 당신의 인식된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이는 일단 시작되면 엄청난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기 강화적인 순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숙달하면 매우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곧 공유해드릴 다음 원칙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의존성 만들기. 이제 우리는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영역 중 하나인 심리적 의존성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심오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금욕적인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심오한 진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쾌락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리듬감 있는 춤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가장 중독성 강한 모바일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도 계속 몰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는 정서적 애착에도 적용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최근 고객이었던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감정적 대조도, 심리적 긴장감도, 욕망이 자랄 공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감정의 정점과 저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에 충실할 때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드세요. 하지만
전략적인 거리를 두세요. 이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산과 목표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처럼 항상 팽팽하게 당겨진 활은 곧 부러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심리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그리움의 여지를 남겨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법인 감정적 시간 회신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흥미로운 대화와 활동을 통해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떨어져 있을 때는 그녀의 마음에 당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 패턴을 인위적으로 강요하려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공허한 게임놀이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실천하여 관계를 변화시킨 한 고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대신 저녁에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심리적인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많은 감정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관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높이고 결국 심리적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유대감을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다음 원칙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5번째, 심리학을 읽고 이끄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정교한 원칙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리 상태를 읽고 이끄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둠의 심리학과 금욕적인 관찰이 만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미묘하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여성의 행동은 말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심리가 여러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남자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제 고객인 제임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엇갈린 신호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실제로 공간을 주면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한 순간에 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일관성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은 심리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심리적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대신 무엇이 그들의 동공을 확장시키는지, 무엇이 관심의 미세한 표현을 유발하는지, 무엇이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법인 에코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면 그 감정을 미묘하게 따라가 보세요. 상대방이 흥분해 있다면 그 감정에 맞춰 대화하세요. 사색에 잠겨 있다면 그에 맞춰 말투를 조절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맞춰 대화했다면 천천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 어두운 심리학적 요소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감정적 흐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여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고객에게 이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표면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내면의 패턴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이
종종 정서적 안정감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때때로 취약성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분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세네카에게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을 읽는다는 것은 때때로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종종 당신이 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조종이 아닌 이해와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세요. 이 원리를 가장 발전적으로 적용한 것은 제가 심리적 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의 감정적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통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이 원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자각적인 사람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무의식적 자극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6번째, 전략적 침묵의 힘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 전략적 침묵의 힘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이 정밀하게 사용될 때 만들어내는 심리적 긴장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목적 없이 말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심리학은 이 지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의미 있는 사례 연구를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가장 성공적인 고객 중 한 명인 마이클은 긴장된 순간을 말로 채우곤 했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의심을 표하면 그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자가 그에게서 멀어지면 그는 메시지와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응은 종종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침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공허함을 의미로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제가 심리적 메아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유형의 전략적 침묵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반응적 침묵,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적 침묵,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리적 침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침묵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 고객이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관심을 변화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몇 시간 만에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둠의 심리가 금욕적인 지혜와 교차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기법은 바로 진공 효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관심이나 반응을 감정적으로 요구할 때 그 공백을 만드세요. 이 공백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하게 상대방을 당신의 궤도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침묵은 정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전략적 침묵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사용하면 강렬한 매력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제 고객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성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적인 게임에 휘말리는 대신 계산된 침묵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존중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갑거나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다음 원칙은 그 침묵을 깨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7번째, 자유를 통한 통제. 가장 정교한 원칙, 즉 인식된 자유를 통해 통제하는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둠의 심리학이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욕적인 지혜와 결합되어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큰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에 가장 끌립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라는 한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들이 계속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관심, 결정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반직관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주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나자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여성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시된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역설을 잘 이해했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힘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어둠의 심리학이 중요한 요소를 더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은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더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유의 결속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의 손을 꽉 잡는 대신 그들의 자유를 극적으로 확장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종종 심리적 부메랑 효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자유를 줄수록 그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가짜로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쳤듯이 가장 좋은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적인 행동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관계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고객은 약속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얻으려고 할수록 그녀는 더욱 저항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자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약속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깊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받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숙달함으로써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적용 방식은 제가 선택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선호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이해하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엄청난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통제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주는 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이 없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리들을 통한 우리의 여정은 완전한 순환을 이룹니다. 희소성에서 자유까지 7가지를 모두 결합하면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패턴을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진정한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지 마세요. 결국 가장 매력적인 자질은 진정성과 이해심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심리학과 냉철한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러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원칙들은 단순히 여성을 유혹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패턴을 이해하고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왜 노력이 효과가 없는지, 당신이 원하는 여성들이 당신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기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심입니다. 당신은 부족함의 기술, 계산된 무관심의 힘, 인지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심리적 의존의 숙달, 심리학을 읽고 이끌어가는 기술, 전략적 침묵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통한 정교한 통제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세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때로는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여성에게 거의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요소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현실적이고 윤리적으로 대하며 조종보다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가장 성공적인 고객인 제임스는 단순히 원하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이 원칙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깊이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이 원칙들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심오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원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두운 심리학 원칙들은 인간의 매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금욕적인 지혜는 이 지식을 윤리적이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8번째, 감정적 대조의 계기. 당신의 감정을 가장 많이 흔드는 사람들이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관대하거나 심지어 가장 친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조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감정을 스위치처럼 뒤집어 당신이 관심, 인정, 따뜻함이라는 다음 단계를 쫓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 대조는 관계, 특히 낭만적인 관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절제하고 능숙하게 사용되면 거의 중독성 있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일관성 있고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예측 가능성으로 바뀌고 예측 가능성이 지루함으로 바뀐다면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집착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케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안정성이 항상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루는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매력적이고 연결되어 있다가 다음 날은 조금 더 멀어지고 차갑지 않고 집중하고 바쁘고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역동성과 대조해보세요. 그러한 변화, 미묘한 후퇴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가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을 갈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해결책, 의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뇌는 명확함,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조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주지만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정도로는 주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확실함은 욕망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장난을 치거나 잔인하게 조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언제 쏟을지 의도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감을 전달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그 존재감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항상 친절하면 그것은 기대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그녀가 필요할 때, 그녀가 확신이 없을 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 친절은 돌파구처럼 느껴집니다. 더 깊이 닿고 기억에 남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사랑, 관심, 인정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드물게 느껴질수록 그 순간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된 폭염 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충격이며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비가 온다면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겠죠. 감정의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한 순간들이 습관이 아닌 사건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애정이 일상의 소음 속에 섞이지 않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인식하세요.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전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이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순간들 사이의 공백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중심이 되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세요. 진정으로 쌓고 배우고 발전하느라 바쁠 때는 거리를 두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벌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느낍니다. 당신 마음속에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침묵을 믿으세요.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기 위해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재가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그녀가 왜 전화 안 했어? 또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건 위험이 아니라 불붙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며 단서를 찾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비의 예술입니다. 혼돈도 뜨겁고 차가운 것도 아닌 음악처럼 리듬을 타세요. 같은 음을 반복해서 연주하지 마세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잠시 멈추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일관성은 안정감을, 대비는 매력을 키웁니다. 그녀의 마음을 원한다면 따뜻함을, 그녀의 지성을 원한다면 호기심을 주세요. 하지만 둘 다 원한다면 대비를 마스터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방금 이 말이 떠올랐다면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구독하세요. 저희가 분석할 다음 동작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동작이지만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녀도 마음속으로 느낄 거예요. 가까이 있어주세요. 9번째, 선택적 관심의 거울.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마치 당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소름 끼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그런 방식으로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칭찬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그 부분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줬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관심의 힘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감탄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문제는 관심이 도처에 있으면 그것은 백색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쏟을수록 그 가치는 줄어듭니다. 선택적 관심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녀를 뭉뚱그려 칭찬하는 대신 당신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 공감을 얻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존경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받는다고 느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 그녀가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조하면 그 감정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이 변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긴장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방식, 또는 골똘히 생각할 때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느낄 때 감정적인 끌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모, 옷차림, 표면적인 매력 같은 피상적인 것으로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한 매력적인 여성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판단 없이 관찰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선택적주의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과한 칭찬을 통해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진정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수입니다. 그녀의 과대 광고 기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특징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단순히 그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존경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왜 그가 그걸 알아챘을까? 그녀는 당신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레임이 그녀의 거울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어두운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드물고 특별한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문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잊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10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하면 아마 5초 정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감정적인 뇌에 닿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며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점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너무 바쁩니다. 단순히 말뿐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그녀의 에너지, 말투, 침묵까지 들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캐묻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디테일에 집중하세요. 그 한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모든 게 아니라 딱 그 한 가지만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다시 되뇌세요. 단 한마디가 적절한 각도에서 닿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과하게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침묵입니다. 잠깐의 침묵, 미소, 작은 고개 끄덕임. 그녀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 궁상스럽지 않고, 호감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정을 갈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그녀를 알아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처 많은 남자와 인상을 남기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남자는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옳은 것을 알아차리는 남자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말에 공감했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고 진정으로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미묘한 힘을 마스터하고 단순히 좋아받는 게 아니라 기억되고 싶어하는 남자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곧 밝혀낼 것은 바로 이 습관이 당신과 여자 사이의 모든 관계를 조용히 만들어가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예리하게 생각하세요. 10번째, 감정적 목적의 중요성.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람들을 당신의 궤도로 끌어들이나요? 외모, 돈,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면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나요? 답은 바로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목적이나 아닙니다. 감정적 목적이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들은 삶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여자에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세상이 던지는 모든 것에 반응하죠. 하지만 남자가 감정적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과 에너지, 심지어 침묵조차도 의미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감정적 목적은 항상 강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려주는 진실되고 뿌리 깊은 무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무언가. 그리고 아시나요? 그 차분한 확신, 그 조용한 불꽃이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산만하고 감정에서 감정으로, 기분에서 기분으로, 여자에서 여자로 옮겨다니며 다른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합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감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관심을 쫓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것이 매력이나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인 목적은 큰 소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가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녀의 경계가 풀리고 그녀의 생각이 느려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건 확실한 공간이다. 이건 진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바로 이 생각에 기반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세상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며 규율있고 세련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때,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이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소통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무게를 실어둡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불편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고수합니다.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목적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숨기는 것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숨기는 것은 미스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욕망의 근원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여성이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더 많은 접근, 더 많은 인정, 더 큰 드라마를 원하며 찔러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제대로 된 여자, 소음이 아닌 깊이에 움직이는 여자는 그 중력을 느낄 거예요. 당신의 고요함이 무심함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걸. 당신의 침묵이 거리감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걸. 당신의 존재가 탓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녀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남기냐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중심으로 맴돌도록 오랫동안 당신의 모습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듯이 살아가세요. 당신이 선택한 말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신성하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깊이 간직해서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그 목적이 빛을 발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잊지 못하는 남자,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에 그녀가 궁금해하는 남자. 만약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당신이 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댓글로 이 글을 남겨주세요. 내 존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은 강력합니다. 현명하게, 윤리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세요. 이 원칙들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곧 심화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 시리즈에서 공유할 기법들을 보면 오늘 논의한 내용이 다소 초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 심리의 미묘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단 3주 만에 평범한 남자가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여자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는 수천 달러의 선물을 주고 끊임없이 위로의 메시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원칙들을 적용해 본 후 그는 끊임없이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7년간의 심리학 연구와 상담을 통해 저는 수천 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쫓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무기 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둠의 심리학과 금욕주의 철학을 결합한 가장 강력한 기법들을 처음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힘과 고대 철학적 지혜가 거의 완벽하게 융합된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싸구려 속임수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관계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마지막 기술은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지만 99%의 남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희소성의 기술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원칙인 희소성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여성들이 1년을 기다려서 얻는 에르메스 가방이나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아이템들이 다른 제품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성을 유혹하는 데 적용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성이 필요할 때 항상 대기하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그녀를 만나려는 모든 계획을 기꺼이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녀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쉽게 얻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남자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쁜 척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일에 진심으로 몰두하세요. 여성이 문자를 보내면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바로 답장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송하지만 방금 파트너와 미팅을 마쳤어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연이 아니라 그 지연 뒤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둘째, 양보다는 질적인 경험을 만드세요. 놀라움과 의미로 가득 찬 잘 계획된 데이트 한 번이 평범한 만남 7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점심을 먹고 가볍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조언하자 그는 만남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지만 매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음 만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희소성 원칙을 적용할 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은 가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희소성이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6개월 동안 한 여성을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 후 그는 커리어 개발과 개인적인 관심 심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때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기억하세요. 목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의 희소성 원칙과 금욕적인 자존감 철학을 결합하면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아우라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원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술에 대해 들어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방금 배운 내용과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계산된 무관심의 힘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반직관적이지만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계산된 무관심의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 전 스토아 학파가 발견한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이 매력과 욕망에 대해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 최근 고객 중 한 명인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의 모든 반응, 모든 메시지, 모든 어조의 미세한 변화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답장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그의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가 덜 열정적으로 보인다면 그의 하루는 망쳐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그가 더 신경 쓸수록 그녀는 더 적게 신경 썼습니다. 이 원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일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치가 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때 당신은 엄청난 개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답장을 몇 시간씩 기다릴 때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연습을 하세요. 초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세요. 그녀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무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술인 거울 반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적 투자를 하든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반응하세요. 그녀가 한 단어로 답장을 보내면 당신도 비슷하게 답장하세요. 그녀가 열정적인 글을 쓰면 당신도 그 에너지에 맞춰 답장하세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어두운 심리가 한 겹 더 씌워집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깨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기대한다면 무심한 무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거리를 기대한다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이는 중독성 있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그녀가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임스라는 다른 고객에게서 이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곤 했습니다. 계산된 무관심을 실천한 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녀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녀는 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조언했듯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중심으로 감정 세계가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삶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당신 없이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일까요? 이 원리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다음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된 무관심의 힘은 당신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식된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원리 중 하나인
인식된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이 개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가치는 타인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어둠의 심리학은 중요한 반전을 더합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성취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변호사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여성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서 마치 이력서에 자신의 업적을 마치 항목처럼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강력한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비로움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성공에 대해 말하는 대신 그들이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승진 이야기를 하는 대신 중요한 사업 전화를 받는 것을 엿듣게 하세요. 운동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원칙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심리학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 알아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다고 느낄 때 단순히 이야기했을 때보다 더 큰 감정적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는 냉정한 태도가 실제로 그 영향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성취했지만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단절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평소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화에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만 자신의 성과를 공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되어 끊임없이 그의 신비로운 성공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법은 바로 가치 진공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묻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가치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거짓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다고 인식하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이러한 다른 대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고 이는 당신의 인식된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이는 일단 시작되면 엄청난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기 강화적인 순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숙달하면 매우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곧 공유해드릴 다음 원칙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의존성 만들기. 이제 우리는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영역 중 하나인 심리적 의존성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심오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금욕적인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심오한 진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쾌락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리듬감 있는 춤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가장 중독성 강한 모바일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도 계속 몰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는 정서적 애착에도 적용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최근 고객이었던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감정적 대조도, 심리적 긴장감도, 욕망이 자랄 공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감정의 정점과 저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에 충실할 때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드세요. 하지만 전략적인 거리를 두세요. 이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처럼 항상 팽팽하게 당겨진 활은 곧 부러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심리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그리움의 여지를 남겨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기법인 감정적 시간 회신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흥미로운 대화와 활동을 통해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떨어져 있을 때는 그녀의 마음에 당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 패턴을 인위적으로 강요하려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공허한 게임놀이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실천하여 관계를 변화시킨 한 고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대신 저녁에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심리적인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많은 감정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관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높이고 결국 심리적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유대감을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다음 원칙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5번째, 심리학을 읽고 이끄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정교한 원칙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리 상태를 읽고 이끄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둠의 심리학과 금욕적인 관찰이 만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미묘하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여성의 행동은 말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심리가 여러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남자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제 고객인 제임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엇갈린 신호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실제로 공간을 주면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한 순간에 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일관성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은 심리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심리적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대신 무엇이 그들의 동공을 확장시키는지, 무엇이 관심의 미세한 표현을 유발하는지, 무엇이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법인 에코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면 그 감정을 미묘하게 따라가 보세요. 상대방이 흥분해 있다면 그 감정에 맞춰 대화하세요. 사색에 잠겨 있다면 그에 맞춰 말투를 조절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맞춰 대화했다면
천천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 어두운 심리학적 요소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감정적 흐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여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고객에게 이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표면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내면의 패턴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이 종종 정서적 안정감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때때로 취약성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분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세네카에게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을 읽는다는 것은 때때로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종종 당신이 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조종이 아닌 이해와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세요. 이 원리를 가장 발전적으로 적용한 것은 제가 심리적 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의 감정적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통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이 원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자각적인 사람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무의식적 자극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6번째, 전략적 침묵의 힘입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 전략적 침묵의 힘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이 정밀하게 사용될 때 만들어내는 심리적 긴장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목적 없이 말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심리학은 이 지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의미 있는 사례 연구를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가장 성공적인 고객 중 한 명인 마이클은 긴장된 순간을 말로 채우곤 했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의심을 표하면 그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자가 그에게서 멀어지면 그는 메시지와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응은 종종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침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공허함을 의미로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제가 심리적 메아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유형의 전략적 침묵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반응적 침묵,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적 침묵,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리적 침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침묵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 고객이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관심을 변화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몇 시간 만에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둠의 심리가 금욕적인 지혜와 교차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기법은 바로 진공 효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관심이나 반응을 감정적으로 요구할 때 그 공백을 만드세요. 이 공백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하게 상대방을 당신의 궤도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침묵은 정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전략적 침묵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사용하면 강렬한 매력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제 고객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성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적인 게임에 휘말리는 대신 계산된 침묵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존중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갑거나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다음 원칙은 그 침묵을 깨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7번째, 자유를 통한 통제. 가장 정교한 원칙, 즉 인식된 자유를 통해 통제하는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둠의 심리학이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욕적인 지혜와 결합되어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큰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에 가장 끌립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라는 한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들이 계속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관심, 결정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반직관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주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나자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여성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시된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토아 하파는 이 역설을 잘 이해했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힘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어둠의 심리학이 중요한 요소를 더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은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더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유의 결속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의 손을 꽉 잡는 대신 그들의 자유를 극적으로 확장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종종 심리적 부메랑 효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자유를 줄수록 그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가짜로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쳤듯이 가장 좋은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적인 행동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관계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고객은 약속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얻으려고 할수록 그녀는 더욱 저항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자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약속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깊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받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숙달함으로써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적용 방식은 제가 선택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선호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이해하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엄청난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통제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주는 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이 없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리들을 통한 우리의 여정은 완전한 순환을 이룹니다. 희소성에서 자유까지 7가지를 모두 결합하면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패턴을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진정한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지 마세요. 결국 가장 매력적인 자질은 진정성과 이해심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심리학과 냉철한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러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원칙들은 단순히 여성을 유혹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패턴을 이해하고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왜 노력이 효과가 없는지, 당신이 원하는 여성들이 당신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기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심입니다. 당신은 부족함의 기술, 계산된 무관심의 힘, 인지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심리적 의존의 숙달, 심리학을 읽고 이끌어가는 기술, 전략적 침묵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통한 정교한 통제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세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때로는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여성에게 거의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요소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현실적이고 윤리적으로 대하며 조종보다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가장 성공적인 고객인 제임스는 단순히 원하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이 원칙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깊이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이 원칙들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심오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원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두운 심리학 원칙들은 인간의 매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금욕적인 지혜는 이 지식을 윤리적이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8번째, 감정적 대조의 계기. 당신의 감정을 가장 많이 흔드는 사람들이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관대하거나 심지어 가장 친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조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감정을 스위치처럼 뒤집어 당신이 관심, 인정, 따뜻함이라는 다음 단계를 쫓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 대조는 관계, 특히 낭만적인 관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절제하고 능숙하게 사용되면 거의 중독성 있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일관성 있고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예측 가능성으로 바뀌고 예측 가능성이 지루함으로 바뀐다면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집착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케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안정성이 항상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루는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매력적이고 연결되어 있다가 다음 날은 조금 더 멀어지고 차갑지 않고 집중하고 바쁘고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역동성과 대조해보세요. 그러한 변화, 미묘한 후퇴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가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을 갈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해결책, 의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뇌는 명확함,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조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주지만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정도로는 주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확실함은 욕망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장난을 치거나 잔인하게 조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언제 쏟을지 의도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감을 전달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그 존재감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항상 친절하면 그것은 기대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그녀가 필요할 때, 그녀가 확신이 없을 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 친절은 돌파구처럼 느껴집니다. 더 깊이 닿고 기억에 남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사랑, 관심, 인정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드물게 느껴질수록 그 순간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된 폭염 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충격이며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비가 온다면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겠죠. 감정의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한 순간들이 습관이 아닌 사건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애정이 일상의 소음 속에 섞이지 않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인식하세요.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전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이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순간들 사이의 공백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중심이 되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세요. 진정으로 쌓고 배우고 발전하느라 바쁠 때는 거리를 두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벌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느낍니다. 당신 마음속에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침묵을 믿으세요.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기 위해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재가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그녀가 왜 전화 안 했어? 또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건 위험이 아니라 불붙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며 단서를 찾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비의 예술입니다. 혼돈도 뜨겁고 차가운 것도 아닌 음악처럼 리듬을 타세요. 같은 음을 반복해서 연주하지 마세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잠시 멈추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일관성은 안정감을, 대비는 매력을 키웁니다. 그녀의 마음을 원한다면 따뜻함을, 그녀의 지성을 원한다면 호기심을 주세요. 하지만 둘 다 원한다면 대비를 마스터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방금 이 말이 떠올랐다면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구독하세요. 저희가 분석할 다음 동작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동작이지만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녀도 마음속으로 느낄 거예요. 가까이 있어주세요. 9번째, 선택적 관심의 거울.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마치 당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소름 끼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그런 방식으로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칭찬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그 부분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줬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관심의 힘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감탄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문제는 관심이 도처에 있으면 그것은 백색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쏟을수록 그 가치는 줄어듭니다. 선택적 관심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녀를 뭉뚱그려 칭찬하는 대신
당신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 공감을 얻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존경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받는다고 느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 그녀가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조하면 그 감정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이 변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긴장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방식, 또는 골똘히 생각할 때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느낄 때 감정적인 끌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모, 옷차림, 표면적인 매력 같은 피상적인 것으로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한 매력적인 여성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판단 없이 관찰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선택적주의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과한 칭찬을 통해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진정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수입니다. 그녀의 과대 광고 기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특징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단순히 그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존경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왜 그가 그걸 알아챘을까? 그녀는 당신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레임이 그녀의 거울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어두운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드물고 특별한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문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잊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10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하면 아마 5초 정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감정적인 뇌에 닿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며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점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너무 바쁩니다. 단순히 말뿐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그녀의 에너지, 말투, 침묵까지 들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캐묻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디테일에 집중하세요. 그 한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모든 게 아니라 딱 그 한 가지만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다시 되뇌세요. 단 한마디가 적절한 각도에서 닿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과하게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침묵입니다. 잠깐의 침묵, 미소, 작은 고개 끄덕임. 그녀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 궁상스럽지 않고, 호감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정을 갈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그녀를 알아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첨 많은 남자와 인상을 남기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남자는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옳은 것을 알아차리는 남자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말에 공감했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고 진정으로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미묘한 힘을 마스터하고 단순히 좋아받는 게 아니라 기억되고 싶어 하는 남자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곧 밝혀낼 것은 바로 이 습관이 당신과 여자 사이의 모든 관계를 조용히 만들어가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예리하게 생각하세요. 10번째, 감정적 목적의 중요성.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람들을 당신의 궤도로 끌어들이나요? 외모, 돈,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면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나요? 답은 바로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목적이나 아닙니다. 감정적 목적이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들은 삶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여자에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세상이 던지는 모든 것에 반응하죠. 하지만 남자가 감정적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과 에너지, 심지어 침묵조차도 의미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감정적 목적은 항상 강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려주는 진실되고 뿌리 깊은 무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무언가. 그리고 아시나요? 그 차분한 확신, 그 조용한 불꽃이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산만하고 감정에서 감정으로, 기분에서 기분으로, 여자에서 여자로 옮겨다니며 다른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합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감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관심을 쫓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것이 매력이나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인 목적은 큰 소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가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녀의 경계가 풀리고 그녀의 생각이 느려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건 확실한 공간이다. 이건 진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바로 이 생각에 기반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세상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며 규율 있고 세련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때,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이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소통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무게를 실어둡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불편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고수합니다.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목적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숨기는 것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숨기는 것은 미스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욕망의 근원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여성이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더 많은 접근, 더 많은 인정, 더 큰 드라마를 원하며 찔러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제대로 된 여자, 소음이 아닌 깊이에 움직이는 여자는 그 중력을 느낄 거예요. 당신의 고요함이 무심함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걸. 당신의 침묵이 거리감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걸. 당신의 존재가 탓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녀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남기냐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중심으로 맴돌도록 오랫동안 당신의 모습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듯이 살아가세요. 당신이 선택한 말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신성하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깊이 간직해서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그 목적이 빛을 발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잊지 못하는 남자.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에 그녀가 궁금해하는 남자. 만약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당신이 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댓글로 이 글을 남겨주세요. 내 존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은 강력합니다. 현명하게, 윤리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세요. 이 원칙들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곧 심화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 시리즈에서 공유할 기법들을 보면 오늘 논의한 내용이 다소 초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 심리의 미묘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